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을 할 때, 포텐셜 볼티시티의 경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포텐셜 볼티시티의 경도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웨이브가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간단히 보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로스 웨이브를 유도할 때 쓰는 중요한 개념은 포텐셜 볼티시티 보존 법칙이겠죠. 그리고 그걸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포텐셜 볼티시티 이퀘이션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로스 웨이브의 웨이브 이퀘이션은 포텐셜 볼티시티 이퀘이션으로부터 얻어져요. 그리고 이제 요게 우리가 유도했던 쉘로 워터 시스템의 포텐셜 볼티시티 이퀘이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쉘로 워터의 포텐셜 볼티시티고 이제 물질을 따라가면서 그 녀석을 측정했을 때 이제 시간 변화율이 0이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포텐셜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포텐셜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활용하면 로스 웨이브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은 물리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시스템을 쓸게요. 가장 간단한 시스템은 뭐냐면 쉘로우 워터보다 더 간단한 시스템을 가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쉘로우 워터는 우리가 물이 이렇게 존재할 때 이렇게 출렁출렁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아니라 출렁출렁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죠.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이제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런 상태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얘를 이 출렁출렁 하지 못하게 뚜껑으로 덮어요. 뚜껑으로 덮으면 이렇게 뚜껑으로 이렇게 덮어버리면 그 안에서 이제 유체가 움직이는 거죠. 뭐 이렇게 유체가 움직일 건데 뭐 회전도 하고 속 안에서 뭐 밀리기도 하고 하겠죠. 하지만 쉘로우 워터와 같은데 H가 변하지 않는 쉘로우 워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뚜껑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 H 값은 항상 일정하겠죠. 그래서 H가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상수니까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 이런 식의 PV 이퀘이션이 이런 식으로 단순화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단순화된 상태에서도 로스 웨이브는 존재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포텐셜 볼티시티와 관련된 부분에서 포텐셜 볼티시티의 경도만 존재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 상태를 우리는 바로트로픽 이제 애트모스피어라고 불러요. 이런 식의. 그래서 바로트로픽 애트모스피어의 PV 이퀘이션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돼요. 자, 대신 우리가 전에 이제 전에 쉘로우 워터 웨이브나 혹은 뿌앙카레 웨이브 혹은 지오스트로픽 어저스트먼트를 했을 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F를 그냥 F0로 놨었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요로 가정을 쓰진 않아요. 그냥 F는 위도에 따라 변하는 함수고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도를 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1차 함수로 근사한 이런 형태를 사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F값이 변해야 F값이 위도에 따라서 변해야 로스 웨이브가 존재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가정을 우리가 해줘야겠죠. 대신 좀 단순화시키면 1차 함수 정도 근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1차 함수로 근사하는 형태를 우리는 베타 플레인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불렀었죠. 자,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뭐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퀘이터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f 값이 이런 식의 사인의 함수니까 이런 형태를 갖겠죠. 그렇죠? 가져갔는데 뭐 사인의 함수니까 사실은 f는 정확히는 솔직히 말해서 f는 정확히는 2 오메가 사인 p로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조금 귀찮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지역에서 얘를 1차 함수로 분사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값이 f0고 요 기울기는 베타 정도 될 거다. 그리고 여기를 그냥 y라고 표시를 할 때 이제 y에 따라서 이제 베타만큼의 기울기를 갖는 어떤 1차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앞에 요 베타를 따서 우리는 걔를 베타 플레인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썼던 걸 F를 F0로 썼던 건 그냥 요 F를 따서 F 플레인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불러. 그래서 F 플레인 기본적으로 F는 풀리 리졸브 할 때는 이런 형태지만 이걸 좀 귀찮으니까 간단해서 이제 상수로 쓸 때는 F 값으로 쓰고 이걸 F0로 쓰고 이걸 F 플레인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이제 1차 함수의 형태로 y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값을 조금 1차 함수 형태로 가정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베타 플레인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베타 플레인 어프록시메이션 하에서 이 방정식을 가지고 로스 웨이브를 유도를 할게요. 그리고 이게 가장 쉬운 형태의 로스 웨이브 유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사실은 위아래가 꽉 막힌 연직이 위아래가 꽉 막힌 어떤 상태에서의 유체의 이동이기 때문에 로스 웨이브가 소관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제 수평 방향으로의 전파밖에는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직 방향의 전파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의 포텐셜 볼티티 이퀘이션을 써서 로스 웨이브를 유도를 하면 연직 방향의 전파 같은 것도 우리가 나중에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역학 1에서는 우리가 로스 웨이브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다룰 수 있다라는 정도 수준만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다루지 않고 요걸 가지고 최소화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계속 이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스트림 펑션이라든지 이런 컨셉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총동원해 봅시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애널리틱하게 어떤 웨이브 솔루션을 풀려고 하니까 리니어라이제이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F는 이제 F 이제 베타 플레인에서 설명을 할 거고 F0 플러스 베타 Y의 형태이고 그리고 스트림 펑션의 형태로 이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다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림 펑션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겠죠. 스트림 펑션은 어떤 녀석이냐? 그러면 스트림 펑션은 u라는 녀석은 스트림 펑션을 y로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고 v는 스트림 펑션을 x로 미분한 걸로 그래서 u와 v를 동시에 표현할 수 해줄 수 있는 어떤 이제 방법이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넌 다이버전트 플로우만을 설명하는 성분인데 우리가 위아래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다이버전스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플로우 자체를 스트림 펑션만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자, 그리고 요걸 이용하면 우리는 볼티시티는 뭐였죠? Vx-u y인데 요거를 다시 활용을 하면 V는 요거고 U는 요거니까 그냥 얘를 스팀 펑션을 X로 두 번 미분하고 얘는 스팀 펑션을 Y로 두 번 미분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팀 펑션을 도입을 하게 되면 볼티시티도 스팀 펑션을 두 번 미분하고 Y로 두 번 미분한 형태로 다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 컨셉을 활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한 형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균유가 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평균유가 0이어서 U가 있으면 U는 원래 평균유가 있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사실은 대기는 민플로우가 존재하니까 그렇죠? 대기는 편서풍 우리가 생각하는 중위도 대기는 편서풍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민플로우가 있고 거기 위에 퍼러베이션이 존재하고 사실 V도 위치에 따라서 민플로우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리고 V의 퍼러베이션 파트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셜로 워터 웨이브에서 했듯이 이 파트가 웨이브를 설명하는 파트고 민플로우가 그 웨이브가 얹어져 있는 어떤 평균점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사실은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가 해석하기를 원하는 중위도 대기는 보통 동서방향의 민플로우가 주풍이에요. 그렇죠? 서풍. 그렇죠? 편서풍이기 때문에
남북 방향의 주풍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나쁜 가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중위도 대기일 거예요. 대기의 특성을 1차적으로 설명하는 어떤 상태일 거예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의 연습을 위해서 이것마저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넣어서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런 상태를 가정을 하고 우리가 얘를 이제 한번 웨이브 이퀘이션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얘를 다시 적을게요. 그럼 얘를 다시 적으면 요 전미분항은 뭐죠? 전미분항은 t로 미분하고, 그쵸? u로 미분, u 방향이 2류 x로 미분한 거, 그리고 v dy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볼티시티, 이제 얘죠. 그러니까 스팀 펑션을 라플라시안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 쓸게요. 라플라시안 스팀 펑션, 그리고 f예요. f는 f0 플러스 베타 y죠. 는 이퀄 0이에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한번 다시 더 진행을 해봅시다. 얘를 미분하면 미분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t로 미분이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보면 u dx, 그렇죠? 그리고 v 라플라시안 y예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안으로 미분 순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 갑시다. 상수니까 미분하면 다 날아가죠? 그렇죠? 그리고 얘 파트는 보면 y만의 함수니까 시간에 따라서도 0이고 x에 따라서도 0이고 y에 따라서만 있죠. 그렇죠? 보면 y로 미분하면 베타만 남죠. 그래서 베타, 그리고 앞에 v 있으니까 v는 0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 부분은 넌리니어 항인데 어떻게 보면 u에 프라임만 있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요 스트림 펑션도 프라임만 있겠죠. 프라임. 이 프라임만 있어요. 물론 얘도 프라임이죠. 그래서 웨이브 파트만 있는데 웨이브 파트는 일반적으로 스몰 앰플리튜드를 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널리틱 솔루션을 선형하기 위한 가정은 이제 스몰 앰플리튜드이기 때문에 그 비선형항 스몰 앰플리튜드 웨이브의 성분이 두 개가 곱해진 이런 항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항에 비해 작다라는 가정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게 선형화 가정에 쓰이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무시하고 우리가 다뤄도 된다. 다뤄도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1차적인 어떤 솔루션을 얻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라는 가정하에 얘를 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가정을 우리가 쉘로 워터 웨이브에 대해서도 했었고, 그렇죠? 사실 뭐 굉장히 센 가정이긴 하지만 이렇지 않으면 비선형항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해석해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적절한 이제 가정을 넣어가지고 얘를 없애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방정식이 겁내 쉬워져요. 뭐죠? 라플라시안 ut 플러스 베타 v는 0이에요. 자, 근데 v 뭐죠? v는 이거죠. 요거죠, 요거. 그래서 이거마저도 이거 x로 미분한 거예요. 자, 이거 조금 다시 풀어볼게요. 라플라시안을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라플라시안 xx 그리고 라플라시안은 y니까 여기다 t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예요. 이런 식이죠. 요게 우리가 풀게 되는 웨이브 솔루션이에요. 웨이브 이퀘이션이에요. 뭐 정확히 웨이브 이퀘이션과 동일하진 않지만 이제 여기에 우리가 파동의 솔루션을 가정을 하고 이제 유도를 해보면 여기서 어떤 디스퍼션 릴레이션을 얻을 수가 있고 그로부터 로스 웨이브의 특징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단일의 파장을 갖는 어떤 웨이브 형태를 가정을 해봅시다. 보통 웨이브 솔루션을 그렇게 구하니까. 그래서 P는 파동의 형태니까 앞에 상수가 하나 붙어 있고 익스포넨셜 우리가 그 전에 계속 해왔던 대로 I, K, X 플러스 L, Y 마이너스 오메가 T의 형태의 솔루션을 갖는다라고 칩시다. 뭐 이제 모노크로매틱 웨이브, 그러니까 어떻게 파장이 한 개의 형태인 웨이브를 가정을 하는 거죠. 일종의 K라는 X 방향의 파장과 L이라는 Y 방향, K라는 X 방향의 파수와 이제 L이라는 Y 방향의 파수를 갖고 이제 진동수는 오메가라는 진동수를 갖는 어떤 솔루션을 따를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가정을 하고 이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디스퍼션 릴레이션을 얻게 되죠. 그렇죠? 자, 요거 해보면 되죠.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XX 두 번 미분하면 사실은 요거 뭐 익스포넨셜 함수니까 그냥 x로 편미분하면 익스포넨셜 함수 자체를 요 위에 있는 것으로 미분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고, 그리고 요거를 다시 x로 편미분하면 ik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x로 미분할 때는 한 번 미분하면 그냥 ik 하나 튀어나오고 다시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y로 미분하면 il이 튀어나오고 다시 자기 자신이고, 그렇죠? 그리고 t로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오메가 i, 마이너스 i 오메가가 나오고 다시 자기 자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솔루션이 굉장히 간단해져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x로 두 번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k 제곱이 나왔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t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i 오메가가 나왔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y로 두 번 미분하면 il이니까 i 제곱인가 마이너스 나올 거고, 마이너스 제곱 나올 거고, 역시 t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i 오메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묶이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 자기 자신이 될 거예요. 이 두 개 파트는. 자, 그리고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 베타가 있죠. 베타는 그대로 상수니까 나오고, x로 편미분했으니까 ik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ik가 나오고 다시 자기 자신이에요. 이걸요. 자, 그래서 요 스트림 펑션이 0이 아니라면 무슨 얘기냐? 이제 웨이브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스트림 펑션이 0이라는 얘기는 이제 웨이브와 관련된 이제 진폭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0이 아니고 어떤 웨이브가 존재한다면 얘는 0이 아니니까 나눠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어떤 뭔가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시면 우리가 디스퍼션 릴레이션에서 얻고자 하는 바는 오메가 이퀄 뭐 K랑 L이랑 M 무슨 연직 방향에 만약 파동이 있으면 이걸 뭐 여기서는 없지만 M까지도 쓸 수 있어요. 연직 방향에 이제 파수를 M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이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 목표니까 오메가 이쪽에 남기고 다른 건 다 저쪽으로 다 보내볼까요? 이행시켜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다 공간을 좀 만들어 씁시다. 요거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요거 플러스 되고, 그래서 i는 앞에 하나씩 다 붙어있죠. i 여기도 i, 이거 i 붙었으니까 난리고, 그러면 오메가 이퀄 얘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붙고 마이너스 베타 k 제곱 플러스 l 제곱이라고 나오게 돼요. 요게 평균류가 없는 상태에서의 로스 웨이브의 디스퍼션 릴레이션이에요. 쉽죠? 별로 전혀 어려운 바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평균류가 없는 상태에서 포텐셜 볼티시티가 북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라는 가정만을 놓고 물리적으로 웨이브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서진한다, 서쪽으로 자꾸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페이즈가 서쪽으로 점점 이동해야 하는가? 한번 봅시다. 페이즈 스피드, x 방향의 페이즈 스피드는 뭐죠? cpx라고 쓸게요. 아주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사실 더 엄밀하게는 뭐 파동 시간에 좀 배워야 되긴 하지만 페이즈 스피드를
벡터 형태로 쓰면 뭐 이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k 카파 제곱의 오메가 뭐 이제 k 뭐 l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 이 x 차원만 가정을 하면 이제 l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카파는 여기서 카파 제곱은 k 제곱 플러스 l 제곱이에요. 그래서 만약 l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카파 제곱은 k 제곱이니까 이 k랑 k랑 나눠 떨어져서 k분의 오메가 그냥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만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지금 오메가 있으니까 오메가를 k로 나눠주면 이게 얘의 페이지 스피드겠죠. 그렇죠? 그래서 k로 나눠보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l 제곱 베타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자, 무슨 결론을 얻게 되죠? 물론 굉장히 작은 값이고 얘도 뭐 굉장히 작은 값이죠. 이거 나중에 계산해 드릴 텐데 베타 양수예요. 그렇죠? 베타 남북 방향의 이제 PV 경도 혹은 행성화도의 경도죠. 그래서 양수예요. 그렇죠? 양수고 지금 우리가 북쪽으로 갈수록 커진다고 했으니까 양수고 k제곱 제곱이니까 양수고 얘도 제곱이니까 양수겠죠. 결국 이 값은 항상 음수가 나와요. 베타가 양수인 한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페이즈 스피드가 음수다라는 얘기는 페이즈가 서쪽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오케이? 뭐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죠? 그리고 포텐셜 볼티지티의 경도가 강할수록 이제 페이지가 더 빠르게 이동을 하고 그리고 혹은 k 제곱 이제 k 값이 더 뭐랄까 포텐셜 볼티지티의 그레디언트가 더 크면 클수록 더 빠르게 이동하고 그리고 k 값이 작을수록 혹은 l 값이 그러니까 파수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파장이 길수록 더 빠르게 서쪽으로 이동을 하려는 성향을 가져. 평균유가 없을 때, 그렇죠? 평균유가 없을 때는 그런 형태를 갖고 이게 이제 로스 웨이브의 인트린직 페이지 스피드예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 포텐셜 볼티시티의 경도인데 이게 이 포텐셜 볼티시티의 경도가 가끔가다 반대로 뒤집히는 케이스도 있어요. 물론 지구상에서 이제 베타 플레인 가정만 하면 이제 이게 안 뒤집히지만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확장해서 이걸 포텐셜 볼티시티의 경도로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플로우가 좀 복잡해지면 가끔가다 포텐셜 볼티시티 경도가 이렇게 바뀌는 지역이 생기는데 그때는 로스 웨이브가 동으로 전파하기도 해요. 페이지가. 근데 이제 아주 이제 드문 상황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행성화도 때문에 포텐셜 볼티시티의 경도가 항상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로스 웨이브의 페이지 스피드는 자꾸 서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왜 날씨 현상들이 자꾸 동쪽으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유는 민플로우에 밀려서 그래요. 이 도망가는 속도가 이제 민플로우보다 약한 거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저기압 정도의 스케일이 되면 이게 이제 돌아가려는 정도의 힘 정도가 대략 뭐 한 10에서 20m/s 정도 돼요. 그런데 민플로우가 얘를 밀어붙이는 평균적인 민플로우가 500헥토파스칼 정도 따지면 한 30m/s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는 힘이 한 10에서 20m/s 정도 되는데 민플로우가 밀어붙이는 힘이 30 정도로 밀어붙이니까 저기압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동쪽으로 한 10m/s 정도의 속도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거죠. 자, 근데 요 파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값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서쪽으로 가려는 힘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기압보다 더 큰 스케일, 약 한 이제 플래네터리 웨이브라고 하는데 한 10,000km 정도 스케일. 저기압은 한 4,000km 뭐 이 정도니까
그 훨씬 큰 10,000km 정도의 스케일의 어떤 웨이브가 생기게 되면 그 웨이브는 한 30m/s 정도로 돌아가려는 힘을 가져요. 걔는 30m/s. 그럼 민플로우랑 거의 맞먹겠죠. 민플로우는 이쪽으로 30m/s로 밀어붙이고 얘는 스스로 내부적으로 이제 30m/s를 자꾸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두 개 같아져 버리니까 그러면 얘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굉장히 큰 플래네터리 스케일 웨이브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다고 해서 스테이셔너리 웨이브라고 부르죠. 스테이셔너리라는 얘기가 이제 멈춰 있다는 의미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민플로우 얘기를 해야 되니까 U를 이제 아주 간단한 그 다음으로 조금 단계를 올린 U가 U 방향으로의 민플로우만 있다라는 어떤 이제 U 방향으로의 민플로우가 있는 조건을 가지고 이제 식을 다시 한번 전개를 해봅시다. 그래서 요거는 민플로우가 없는 상태에서의 디스퍼션 릴레이션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드린 거고,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민플로우가 있는 형태로 다시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자, 뭐 거의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자, 요 민플로우가 있는 형태로 유도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날라갔네. 자, 민플로우가 있다면 요거 다시 리니어라이제이션 민플로우가 있는 형태로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쓸게요. dt 플러스 u인데 민플로우 u가 있고 u 프라임이 있고, 그렇죠? dx 플러스 v 프라임 dy. 요게 이제 저기에 전미분 항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 요거 항이. 자, 이쪽에 볼티시티는 라플라시안 지오 포텐셜이고, 이쪽은 f는 우리가 f0 플러스 베타 y라고 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퀄 0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해봤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자, 요거 미분 그대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서 그냥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뭐 여기에 t 매기셔도 되고, 뭐 여기에 t 매기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순서는 뭐 엄밀하게는 뭐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긴 하겠죠. 근데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요 항이랑 요거랑 만나는 항은 선형화 과정에서 이제 넌리니어 항 두 개, 작은 항 두 개가 곱해진 항이어서 버려지겠죠. 하지만 요 항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요 항은 살아남아서 이런 식으로 한 항이 더 생기게 돼요. u dx 라플라시안 p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써놓읍시다. 자, x 이렇게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항이랑 된 거는 이제 비선형 항, 이제 작은 항 두 개가 붙어가지고 사라지는 텀일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다 날라갔고, 이제 이 부분 합시다. 이 부분은 보면 뭐 이 부분은 별로 변할 게 없어요. f는 상수니까 다 날라가고, 베타 y는 y 미분 되는 데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베타 v 뭐 엄밀히 v 프라임이지만 v가 있는 이렇게 형태가 되고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텀 하나만 더 붙었죠. 그렇죠? 아까와 다르게. 자, 그러면 아까와 같은 과정을 동일하게 거쳐봅시다. 여기는 v는 우리가 스트림 펑션으로 나타내면 스트림 펑션의 x 미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다 프라임에 관련된 얘기겠죠. 그렇죠? 프라임 안 찍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또 웨이브 솔루션을 가정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얘를 제로 익스포넨셜 i, 요거는 이제 안 쓸게요. kx 플러스 ly 마이너스 오메가 t. 그렇죠? 구분을 해보면
얘는 또 동일하게 x로 2번 미분하고 y로 2번 미분하고 t로 1번 미분하고 하니까 뭐가 나오겠죠? 얘를 해보면 이제 x로 2번 미분, y로 2번 미분한 데서 k제곱 마이너스 l제곱이 나올 거고, 그쵸? t로 미분하는 데서 마이너스 i 오메가가 나와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대로 스팀 펑션 형태 자기 자신 살아남고 요것만 더 튀어나오는 거죠. 자, 요거 봅시다. 이제 요게 새로운 항인데 요거를 보면 u가 그대로 있고 얘를 보면 조금 똑같은데 여기랑 똑같은데 이제 t 대신 k로 x로 미분되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i 오메가 대신 ik가 나와 있겠죠. 그래서 i k u u는 여기 있었으니까 그리고 똑같겠죠. 요거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l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것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얘는 t로 미분돼서 여기 나온 거고 요거는 x로 미분돼서 여기 나온 거예요. 마지막 이해를 하면 i, k, 베타는 여기 있었으니까 그리고 얘는 다시 자기 자신 알겠죠? 이퀄 0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고 역시 요거는 약분돼서 떨어지고 그렇죠? i도 약분돼서 날립시다. 그렇죠? i. 그래서 오메가는 여기만 있으니까 이제 오메가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죠. 그렇죠? 요거 지울게요. 이제 공간도 좀 필요하니까. 자, 요걸 지워보면 요것도 지울게요. 요거 지워도 되겠죠? 지워보면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 보면 요거랑 합쳐지죠? 그렇죠? 합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없어지는데 오메가 플러스 k u 이렇게 되고 k 플러스 i네요. 마이너스네요. 미안해요.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l 제곱 이렇게 합칠 수 있죠. 이 텀.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일로 넘길게요. 그래서 equal k 베타 마이너스 k 베타 이렇게 되죠.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이제 오메가가 남기고 싶으니까 요거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넘기고 그러면 k 제곱 플러스 l 제곱 뭐 카파 제곱이라고 쓰셔도 돼요. 그냥 귀찮으시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도 얘마저 1로 넘기면 뭐가 되냐? 이제 최종적으로 오메가 equal u 먼저 쓸게요. k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l 제곱 여기도 베타 먼저 쓸게요. 베타 k 이렇게 형태가 되죠. 오케이? 됐죠? 요거 지울게요. 자, 아까는 요것만 나왔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요게 하나 더 붙었어요. 그냥 별 차이 없어요. 사실 조금 더 하나 나온 것 때문에 요 평균류 때문에 생긴 항이 나온 거죠. 사실은 아까 CPX가 이제 오메가를 K로 나눈 건데 요 CPX가 아까는 그냥 요것만 나왔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L제곱 그리고 베타 요것만 나왔었죠. 요게 이제 인트린직하게 자기 웨이브 자체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어떤 페이즈 스피드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평균류가 U만큼의 평균류가 있으니까 얘도 K로 나눠보면 여기에 U가 하나 더 붙죠. 그래서 평균류에 이제 밀리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페이즈 스피드가 이제 거꾸로 돌아가려는 어떤 성분이 있는데 평균류가 U만큼을 다시 밀어붙이니까 이제 그 두 개의 합이 얘의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어페어런트한 눈에 보이는 페이지 스피드가 되는 거죠. 혹은 지상에서 이제 바라볼 때 그라운드 베이스드 페이지 스피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로스비 웨이브의 페이즈 스피드. 그래서 평균류가 이 녀석보다 세면 보통 K가 이제 큰 놈들, 이제 파장이 작은 녀석들, 저기압 같은 애들은 이 평균류가 더 커서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밀려가는 거고, 평균류를 따라서 이제 이 K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파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요 값이 커져서 평균류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평균류와 요 평균류의 값과 요 값이 같아지면 이제 멈춰 있는 스테이셔너리 웨이브 형태가 되고, 그때는 이 CPX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눈에 보는 페이즈 스피드가 이제 제로가 되면 이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요게 우리가 평균류까지 넣어서 구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로스 웨이브의 디스퍼션 릴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추가하는 의미에서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페이즈 스피드가 이제 그라운드 베이스드, 우리가 볼 때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라운드 베이스 페이즈 스피드가 제로인 현상, 스테이셔너리 웨이브의 규모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번 이걸 베이스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로스 웨이브의 페이즈 스피드보다 더 중요한 성분은 에너지 전파예요. 그러니까 그룹 벨로시티, 에너지 전파를 나타내는 걸 그룹 벨로시티로 잡을 수 있는데, 그룹 벨로시티가 어떤 특성을 갖는다 정도만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수업을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 쉽시다.